스포트 역전주 시간입니다. 2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현 구간에서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특징주 저희가 점검하고 전략 세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모처럼 이 반가운 반등이 나옵니다. 내용은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또 시장도 환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두 분 모셨는데요.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상승이 전 정말 반갑더라고요. 제 계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만회하는 이 시그널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현 구간 코스피는 1.6%, 코스닥은 4.19%의 오름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이 2달간의 하락 이걸 계기로, 오늘의 계기로 좀 반등의 시그널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굉장히 큰 산은 하나 넘었다라고는 네.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긴장의 끈은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 구간 지금 시간이 1시 40분, 1시 50분대, 그러니까 2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네. 사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승폭 대비 수급에 대한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은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와줘야지만 저는 최근에 봤던 우리의 지수가 이제 박스 하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긴 합니다만 거래소 시장에서는 다소 좀 모자란 그러한 상황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에 이 지수 혹은 반도체 상승에 좀 발목을 본의 아니게 좀 잡았었던 2차 전지까지 네.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는 이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을 넘기는 했는데 수급의 뒷받침이 조금 더 필요한 오늘 장이라는 부분. 그래도 2차 전지까지 올라오니까 내일의 네. 상승도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장을 좀 환호하게 했던 FOMC 회의 내용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리 동결은 예상했던 거고 우리가 더 집중했던 건 아무래도 파월의 입이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일단 내용에서 금리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는 했는데 그보다도 더 크게 해석되는 게 이 비둘기적인 해석이잖아요. 파월의 입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인 줄 알았더니 매의 껍질을 쓴 비둘기가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좀 변한 것 같다라는 시각이 중요하게 작용했고요. 근데 저는 그 파월은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그 해석을 달리줄 수 있는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여기 같이 작용한 게 채권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은 미국에서 그 장기 국채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수급적인 부담 때문에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진 부분도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미 낮춰놨고요. 근데 실제로 응찰을 했더니 그거보다 더 낮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8,100억 불에서 7,700억 불 줄었다가 실제로 응찰하니까 그거보다 약간 더 금액이 줄어든 상황. 그 다음에 장기 국채보다는 단기 국채 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일드 커브 자체가 일단 시장이 원하는 대로 좀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래서 수급적인 기대에다가 향후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파월의 의견이 더해지면서 시장에서 금리의 큰 변화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동안 기술주를 찍어 눌렀던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였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기술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저께 나왔던 AMD 뉴스나 퀄컴 뉴스가 만약에 며칠 전에 나왔다면 어제만큼의 반등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공교롭게 다 맞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파월의 입보다는 파월의 입은 한 40% 정도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60%는 국채수급과 관련된 부담감, 그다음에 어저께 있었던 그저께인가요? 그 BOJ와 관련된 내용까지 더해서 시장이 우려했던 장기 국채의 변동성이나 엔화 변동성, 그다음에 유동성 축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이 지금 반등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태성 이사님 의견은 어떨까요? 금리 인상 이제 좀 마무리된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인상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의 시선은 그러면
이제 언제 인하가 될 거냐라는 이제 부분인데 사실 인하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갈 욕심입니다. 길이 너무 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네. 더욱이 이제 가장 안 좋은 변수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네. 고용 시장이 갑자기 나빠진다라거나 실제 경기가 또 침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급격하게 시장의 변동성이 하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이 폭탄을 하나 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결국 숫자가 좀 잘 찍히는 쪽에 조금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는 지금 당장 숫자보다도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내후년 숫자가 잘 찍힐 수 있는 기업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 이제 남은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 초까지는 지금 당장 숫자가 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시장이 상승을 하다 보니 온갖 악재가 모두 해소가 된 것처럼 좀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저는 방심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너무 강력한 눈빛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약간 찔리긴 하는데 근데 정말 맞는 말이죠. 방심은 금물이긴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기쁜 마음은 정말 들긴 하는데 이 마음을 안고 그러면 오늘 앞으로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전략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김종효 이사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수 상승 변곡점으로 봐도 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중기적 변곡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단기적인 변곡일 가능성이 높은데 1차 반등이 나올 때는 가장 뭐 기본적인 전략의 핵심은 시장에 그래도 주도주 영역에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낙폭이 깊었던 종목군들의 리바운딩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던 그동안 시장 대비 잘 버텼던 종목군들이 오늘 힘을 못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료라든지 의류주라든지 맞아요. 하락 구간에서 강하게 버텼던 종목은 오늘 이렇게 시장이 급등하는데도 반응이 굉장히 미지근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오늘 반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펀더멘탈이 회복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오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너무 쏠려있던 그런 시장 수급이 회복을 찾는 과정에서 반등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소위 주도주 영역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 단기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2차 반등이 못 가는 거면 다시 재차다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2차 반등을 가면서 적어도 2,400, 2,500까지 올라가는 유가증권 시장 중심으로 그 정도의 영역으로 간다면 두 번째 상승에는 종목이 가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가는 종목과 숫자가 여전히 불안한 종목은 네. 확연하게 나뉘어지면서 종목이 압축될 거예요. 그래서 1차 반등은 대부분의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참하시고 2차적으로 올라갈 때는 종목이 굉장히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2차에는 굉장히 종목군들을 잘 골라내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차, 2차의 상승까지도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현 구간에서 양시장 합쳐서 상승하는 종목 수가 2,0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른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앞서서 이사님이 말씀하신 부진할 때 강했던 음식료, 보험 이런 것들은 좀 쉬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섹터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들 섹터에 대한 전략을 오늘 좀 세워보려고 해요. 3개의 섹터로 압축을 시켜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쪽입니다. 부품,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관련주 일제히 강세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반도체 기업인 AMD가 AI 반도체 칩 부분에서 호실적을 전망하면서 그 기대감이 좀 반영되기도 합니다. 장중에 SK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잠깐 오르기도 했었고요. 삼성전자는 19개월 만에 장중 7만 전자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반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연말 주도주 이렇게 반도체로 굳혀지는 건지 두 분께 한번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안 볼 수 없겠죠. 업황 부진 속에 3분기 다소 실망감이 많았던 2차 전지입니다. 다만 오늘은 다르죠. K배터리 현업에서의 목소리는 이래요. 전기차 시장 위기가 아닌 기회다. 분명히 도약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과연 현업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 우리가 믿어봐도 되는 건지 시장의 우려가 너무 과한 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AI 그리고 로봇주에 대한 전략인데요. 장밋빛 전망의 로봇주가 다시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주가에 훈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의료 AI주까지 AI 로봇주 흐름 긍정적인데요. 여기에 또 로봇법 개정을 앞두고 이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고 있어요. 현 구간, 그간의 조정에 대한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 또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섹터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반도체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일단 팻말로 큰 그림에서 산다 안 산다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OX카드 들어주세요. 두 분 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수한다라고 통일이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반도체를 좀 강하게 매수하는 사인이 보이고 있어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계속 이 수급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네. 이들 따라서 한번 반도체 매수해봐도 지금이라도 편입 괜찮겠습니까? 아니, 뭐 반도체는 계속해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뭐 지나고 보면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도 기회였고 저는 현재 구간도 아직 뭐 SK 하이닉스가 일단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에 그들을 좀 따라서 추종할 수 있는 이 반도체 낙수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기업들 역시 여전히 저는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최근에 좀 급락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반도체 IT의 부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 하락폭이 워낙 이제 다양한 종목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좀 급락했던 부분인데 지수가 안 좋았을 때 잘 버텨냈고 지수가 좋을 때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면 또 반도체 IT를 사줄 확률이 높거든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거의 한 15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외국인이 매도세를 좀 보였다가 어제 약간의 매수세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지금 대량으로 좀 잡혀주고 있는 부분이 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SK하이닉스 쪽에도 이제 강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보태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이들을 또 따라가는 종목군들 충분히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도 이제 반도체 IT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렸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제 테크잉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길게 보셔도 괜찮고 만약에 이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현재 이제 고점을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기업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도 괜찮고 단기 네. 트레이닝도 괜찮은 반도체다. 물론 그 안에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그러면 김종효 이사님, 돌아온 이 반도체의 시간을 저희가 누려보려면 대형주 중심의 투자가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그 중소형주도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형주를 베이스로 그 깔고 가는 게 네.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아직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나은 부분이 있다. 지금은 HBM3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져가고 있지만 결국은 내년 1분기 가면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점점 뚝뚝 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쪽에 힘을 줘서 가기 시작하면 돈 싸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 여력을 포함해서 어떤 걸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HBM3에서 그동안 뒤쳐왔던 부분을 아마 제 예상에는 내년 상반기 안에 다 메꿔서 오히려 점유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는 하나의 모멘텀이 더 있죠. 즉 신규 공장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 삼성전자는 지금 하고 싶어 죽겠는데 네. 지금 미국 정부와의 지방 정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뭐 평택 라인이야 뭐 4라인, 5라인까지 계속 넓혀 나가는 건 뭐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용인 클러스터도 뭐 시기가 문제일 뿐 아마도 내년 후반기부터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불확실한 게 지금 미국의 그 IRA 법안과 여러 가지 반도체 칩스법을 통해서 투자가 될 수 있는 테일러 2공장의 시작이 좀처럼 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장비주들이나 중소형주들 중에 삼성전자양 종목군들이 정말 폭발할 수 있는 지점인데도 관련 소식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반도체 시황 자체가 최근에 2분기 동안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의 조정폭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 향 종목 중에서 이오테크닉스처럼 안 빠진 종목은 지금 사기에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지만 삼성전자 비중 높은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주춤하면서 크게 밀렸던 원익 계열 그룹
을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뭐 PSK라든지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전공정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직도 뭐 밸류 매력도 있고 실적도 말씀드렸던 모멘텀만 더해진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깔고 네. 삼성전자를 쫓아갈 수 있는 투자 수혜주들을 서서히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5회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으로 일치됐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존의 주도주다라고 했던 게 앞서 얘기했던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2차 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분께 팻말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의견일까요? 들어주세요. 김태성 본부장님이 이 세모가 있었다면 아마 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종효 이사님은 완벽한 오예요? 아니면은 좀 고민하셨어요? 전 단기 관점입니다. 단기 관점에서 오. 네. 김태성 본부장님 왜 고민하셨어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보유자와 신규의 개념에서. 일단은 저도 이제 김용희 이사님과 똑같은 거의 유사한 좀 생각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과하게 좀 낙폭이 깊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발세를 좀 노리는 현재 트레이딩은 가능하나 기존에 만약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면 뭐 100만 원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 오늘 섣불르게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오늘 상승하는 것은 업황 자체에 좋은 이야기들이 갑자기 쏟아진다거나 뭐 실적의 베이스가 갑자기 바뀌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 수급적인 지금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는 그냥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좀 네. 보자. 그리고 이제 어제 기록했던 저점이 이탈되는지 이탈되지 않는지 여부를 보면서 혹은 그 가격대에서 크게 어떤 수급적으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평단 관리를 하시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오늘 이 상승봉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추매를 하게 되면 뭐 쭉쭉쭉 올라가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갔을 때도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 되기에 그렇게 이제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역시 보유자의 영역도 그리고 신규 진입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김종효 이사님의 의견 바로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5회 의견, 단기 매수의 의견이었는데 그러면 워낙 2차 전지에도 섹터가 다양하잖아요. 어느 쪽으로 단기 공략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나마 소재가 가장 강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네. 우리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나머지는 독점이 아니라 지금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수급이 타이트하다고 봤을 때도 나머지는 공급 과잉이거나 공급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군들로 넓힐 수는 없죠. 단기 매수도 여전히 핵심 소재 양극재 안에서 투자하는 것이 저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포드 같이 돈이 없었는데 다른 쪽이 워낙 강하게 하니까 자기도 강하게 전기차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막 목표를 낮추고 있잖아요. 이들이 다시 언제쯤 돈이 생겨서 언제 높이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다음에 이런 돈 없는 회사들이 과연 전기차를 공격적으로 정말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 NCM이 좋은 거 천하 누구나 다 알지만 이렇게 돈 없는 회사들이 비싼 차를 만들기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왜냐하면 전기차가 지금 마진이 별로 안 남아요. 그러면 LFP 같은 것들을 저 중국 거 안 좋은 거 누가 선택하겠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업자들은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분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NCM 배터리가 최고야.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업계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이고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의 핵심 종목군들 위주의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일단 일치가 됐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섹터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AI 그리고 로봇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구간에서 투자 매력도 있을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이 세 섹터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반등을 하고요. 그 밖에 뭐 중소형 섹터까지 일제히 올라요. 로봇주 기회입니까? 일단 기존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속상한 이야기이실 많이 좀 수 있겠으나 저는 기조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괜찮으나 길게 보기에는 다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AI도 그렇고 두산도 이 로봇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향후의 성장성을 우리가 높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성장성에 걸맞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또 빠르게 윗꼬리를 달리면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 특히나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주가 퍼포먼스 대비 실적이 그다지 지금 양호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일단 지수 반등에 따른 단기 반발세 그것을 지금은 이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정을 이용한 매집의 형태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네. 로봇 AI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김종효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점 매수 기회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단기 반등은 여전히 다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전 로봇은 뭐 김태성 이사 의견에 동일하고요. AI와 관련돼서는 핵심은 역시 DB라는 거죠. AI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소스와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춘 회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과연 맞나 싶은 그런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AI 쪽에는 더 약간 우리가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AI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걸 강력하게 갖고 있는 기업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AI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고요. 로봇주는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관심 섹터는 무엇인지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도 봐야겠죠. 한번 열어볼까요? 먼저 김태성 이사는 반도체에 대한 매력을 찾고 있었고요. 김종효 이사 마찬가지로 반도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종목들이 궁금한데 하나씩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 어제도 사실은 반도체를 들고 오셨거든요. 네. 일단은 전통 반도체주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운 기업인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기업은 HB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 이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또 강한 수요의 증가를 나타냈던 쪽이 디스플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LCD, LED 이쪽보다는 OLED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선을 이쪽으로도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지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리고 OLED 쪽에서도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장비 발주는 들어오겠죠. 일단 뭐 업황에 대한 뭐 기대감이 조금은 더 강하게 들어온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OLED 쪽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의 수요도 증가할 뿐더러 적용 모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전장 쪽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HB 테크놀로지 뭐 반도체주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기준을 잡기는 약간 애매모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PSP라고 하는 이 기업의 최대 주주 지분의 10%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올라가게 되면 또 HB 테크놀로지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2,3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종효 이사님의 선택도 역시나 반도체. 였고요. 그 안에서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뭐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네. 뭐 IT 부품이기도 하죠. 해성 DS입니다. 작년에 너무 좋은 실적을 보여서 와 이런 실적을 보인다고 싶을 정도로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 올해는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특히 3분기의 실적이 컨센서스도 하회했죠. 낮췄는데 그것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 보이는데 이 종목을 왜 얘기하느냐.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점은 이렇게 실적이 매출이 이익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마진율이 여전히 혼자 10%를 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 기업은 매출이 올라가면 이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만들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IT용 리드 프레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PCB 구성 물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서버 계속 늘어나죠. 서버에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MLB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PCB 뭐 패키징에서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물질들을 제조하고 있고 거기서 I/O를 연결하는 게 또 리드 프레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향후 뭐 숄더블도 늘겠지만 이쪽도 늘거든요. 인텔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IT 돌고 있다. PC와 서버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 매출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네. 전고점 가기는 어렵지만 한 5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도 한 4만 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고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 점검도 했고요. 주요 섹터들 그리고 두 분이 생각하시는 관심주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